그러면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생존자를 꼽은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보면 생존자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13살 때까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화전민 가정에서 살았고요. 시골에서 저 안동 오지에서 13살부터 시작해서 18살까지는 이제 도시빈민 가정에 속해 있는 소년 노동자였는데 그렇죠. 산재도 여러 번 당했고요. 뭐 그 과정에서 유기용제 중독이나 또는 프레스 등의 사고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함으로써 그걸 빠져나왔는데 공부를 한 이유도 생존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죽지 않고 건너온 생존자예요. 어허.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뭐 엄청나게 수사도 많이 받았고 기소도 당했고 작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은 그 건이 판결이 다르게 나왔더라면 사망했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사실상 생존자에 가까운 그런 경로를 거쳐 왔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저 사람 생존자다. 그 생각부터 제일 먼저 그러면 나더라고요. 아주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또 상당히 살벌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예. 그럼 살아남았다는 점이 이제 방점을 찍으시는 거고. 그게요. 진짜 뭐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면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 한 6년간의 소년 노동자의 생활에서도 생존했던 거는 빨리 일을 배우고 거기서 좀이라도 나은 환경에 가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많이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존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 들어와서도 실제로 뭐 문제가 심각한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이 사람이 이런저런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생존 능력이 리더로서의 어떤 리더십이 어떻게 구성 요소로 작동을 하는 걸까요? 그거 하나만으로는 하기 어려운데요. 그 다음 키워드를 좀 이야기하다 다 보면 이야기한 다음에 종합해서 예, 이야기할까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발전 도상인을 꼽으셨는데 예. 발전 도상국은 제가 들어봤는데 발전 도상인은 뭡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를 어떻게 설명할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발전도상국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죠. 이웃에는 요즘 뭐 퇴보도상국이라는 말 듣는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만 발전도상국 발전해가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개인도 발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볼 때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 우리 대통령들 87년 민주화 이후에 보면 대부분 완성형 대통령들이었거든요. 이때 완성형이라 하면 저 사람은 이미 한 인간으로서 예. 특징을 다 구비를 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저기서 더 발전할 가능성을 보고 투표한 게 아니고 저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뽑은 거거든요. 예, 근데 뭐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뭐 그 낙선은 했지만 이회창 후보나 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한테 우리가 저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많은 정보를 받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이러면서 지금보다 더 고양된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뽑은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미완성이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 뉘앙스가 들어있는데요. 완성됐던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발전도상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주셨는데 한 분을 빼놓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빼놓으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 어떤 형이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미완성이라는 이제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후보 시절부터. 예. 그리고 대통령 재직 시에도 늘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정책들을 폈는데 그 한미 FTA 같은 경우 그걸 추진한 거는 후보 시절의 노무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대통령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 보고들을 받고 상황을 점검하고 판단해 보건데 위험하긴 하지만 이 길을 우리나라가 가야 될 것 같다. 이른바 선진통상국가의 길을 가야지만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지층 뽑아준 사람들의 요구하는 반대로 가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대통령이 달리 없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발전도 상임 맞고요. 이분이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최초로 가진 것이 2014년쯤부터였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봤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예. 발전도상인으로 본 게 예. 어떤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그게 2010년도에 처음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2006년에는 떨어졌고요. 예. 그때는 제가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갔을 때인데 맞네요. 예. 저는 떨어졌지만 그때 민주당이 이 경기도의 큰 도시들을 다 이겼거든요. 그때 당선이 되어서 특별할 게 없었어요. 성남시에서. 그리고 중원구하고 수정구 구시가에서는 이겼고 예. 분당구에서는 졌거든요. 예. 그 종합해서 이겨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2014년 두 번째 시장이 될 때 분당구에서 과반 득표를 했어요. 그렇죠. 2만 표가 아마 더 앞섰던 예, 걸로 제가 2만 표 넘게 앞섰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랐죠. 그 데이터 보고. 민주당 후보가 분당구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사건이었습니까? 예, 이거 저한테는 이건 진짜 보기 드문 사건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분당구에서 과반 득표를 했지? 이래서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그냥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가졌고요.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도지사 될 때도 사실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때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여당 분위기여서 그랬죠. 뭐 경기도지사 했는데 자기 힘으로 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뭐 인터뷰하는데 불편한 질문이 있다고 막 끊고 이런 거 보면서 예.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 사람. 그래서 뭐 도지사는 그냥 잘할 것 같다. 예. 뭐 그 이상 발전하겠냐.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해 7월 8월에 첫 그 도지사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나온 걸 보면 그 40%에 미달하는 조사도 있고 40% 선에 걸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후에 60%를 가고 2년 후에는 70%를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이렇게 낮았냐 하면 일도 안 했는데 뭐 평가를 할 게 뭐 있어요. 기대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랬던 경기도민이 그렇게 1년, 2년 가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저걸 또 넘어서겠네. 그런 느낌을 줬고요. 2005년 전 경선 때도 좀 본인도 얘기하지만 엉망인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후보로서는. 그런데 그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면 5년 전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예. 자기 일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될 경우에도 또는 안 될 경우에도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정책이든 어떤 행동 양식이든 사고방식이든 이런 것이 그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같다. 그런 점에서 발전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제 중심형은 어떤 뜻으로 뽑으신 거예요? 이게 약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포퓰리스트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맞닿아 있는 특징인데 우리가 알던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들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이 진보 쪽은 사고방식이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중심이에요. 그렇죠. 가치를 세워놓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 가치를 세우고 그 최고 가치를 다가서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이 진보 쪽의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패턴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하고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일반 원칙 가치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총론에서 강론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강론을 바로 들고 나와요. 예, 근데 뭐 성남시장 시절에도 보면 그 돈 없어서 교복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은 시에서 교복을 지급해야 돼라든가 뭐 어린이집에는 로컬 푸드로 신선한 과일을 넣어줘야 돼라든가 청년들한테는 돈을 좀 줘서 뭔가를 하게 해야 돼라든가 이게 과제 중심이에요 전부 다. 그다음에 도지사 되고 나서는 계곡 불법 점거하고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저 문제 해결해야 돼. 라든가. 그냥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그냥 해결에 들어가 버린다. 예, 지역화폐 발행해야 하고 경기를 살려야 돼라든가 이렇게 네. 무엇 때문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저 정책을 하고 있느냐를 설명하지 않고 네. 곧바로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들을 바로 들고 나와서 예. 자기 나름의 해법을 밀고 나가요. 네. 이게 과제 중심형 또는 귀납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예전의 민주당 계열의 정치 지도자들과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면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떨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도 그 13살에 자기 이름으로 취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내 수공업 공장에 취직해서부터 한 10군데 회사를 5년 동안 다니면서 노동을 하는 그런 조건에서 검정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대학에 가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거를 저는 상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13살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노동자가 되었고 18살에 제 나이에 만 18살에 대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던 해에 사법시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첫 번째 지원해서 조금 점수 모자라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졸업한 그 해에 바로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3월 4월에 좀 대학 입시를 본격 시작 준비를 해가지고 11월에 학력고사에서 전국 2,500등 안에 든다는 게 그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도대체가? 그렇죠. 좀 너무 멀리 있죠. 예, 그리고 23살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자기 자란 동네로 가서 그 남들한테 500만 원씩 두 분한테 구워가지고 그중에 한 분이 조영래 변호사던데 고인이 되셨지만 그렇게 해서 문 열고 그리고 이제 노동상담하고 뭐 시민운동하고 이런 코스가 그 제 관념으로는 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존에 대한 강력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적어도 변호사가 될 때까지는. 예. 그리고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적응해 가면서 생존을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분투했던 그 시절에 자기가 가졌던 소망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시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곧바로 그 문제에 대든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 과정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일을 잘 해낸 것은 학습 능력과 관계가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장 도지사로 이렇게 권한을 더 크게 가지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일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핵심에 있는 것은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 여러 면에서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구체적 과제에 천착하면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정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오케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철학적으로 정당해 필요해 그러면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컨대 부동산 문제다. 이것도 철학으로 접근해서는 잘 안 돼요. 이 과제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코로나19 후유증 극복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OECD에서 그 소득 격차와 부의 격차가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로 최근에 영국 국제기구에서 조사가 나왔던데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드러나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과제들에 곧바로 대들어서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리더십 예.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